일을 못하는데 본인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욕은 넘치는데 실수가 계속되고 일이 지연되는 경우처럼 말이죠. 특히 말투에서 티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마음과 달리 자꾸 업무 실수가 일어나고 스스로 내가 일을 잘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음의 말투를 사용하고 있진 않은지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히릿! 안녕하세요, 히렌초입니다. 일하는 능력, 의욕만큼 잘하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의욕은 넘치는데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거나 다른 능력은 있는데 일머리가 좀 아쉬운 경우가 그렇죠. 일을 잘하는 능력이 반드시 학습 능력이나 사회생활의 능력과 비례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일을 막 배우기 시작할 땐 누구나 일에 대한 감각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나의 업무 능력이 제자리이거나 혹은 유독 일 처리가 더디고 실수가 많은 경우, 혹시 다음과 같이 소통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세요. 일할 때 듣는 사람을 혼돈의 카오스로 만드는 말투 첫 번째입니다. 1. 말이 짧다? 특히 연차가 쌓여 상사나 선배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는 걸 후배가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생략해 말하는 건데요. 말이 짧습니다. 특히 다음에 두 가지가 없는 경우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주어와 목적어입니다. 무엇이 뭐뭐가 와 같은 주어나 무엇을 늘과 같은 목적어가 없이 말을 하면요, 소통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번 되물어야 합니다. 말을 한 번에 못 알아듣게 되니 소통의 효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죠. 말하는 본인은 효율성 있게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만요. 좀 돌려주실래요? 네? 좀 돌려달라고요? 무엇을 돌려드리면 될까요? 아니 카메라 좀 돌려달라고요? 네. 특히 한참 업무를 진행하고 있던 상대의 경우 이렇게 목적 없이 말을 하면 당황합니다. 머릿속에 있던 생각을 상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맥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시처럼 주 없이 말을 해서 되묻는 후배나 동료가 있다면 차라리 다행인 경우가 많아요. 말을 한 번 더 하면 되니까요. 문제는 상대가 잘못 이해한 경우인데요. 자, 정리할까요? 네! 책상을 치운다. 아니, 이게 아니라 오늘 회의한 내용을 정리하자는 뜻이었는데 상대가 내 마음과 같고 눈치가 칼 같다면 참 좋겠지만요, 각자 생각한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와 목적어를 넣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디렉팅이 빠르고 정확한 일 처리를 만드니까요. 따라서 나도 모르게 주어나 목적어를 생략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요, 말을 하기 전 잠깐 멈추고 주어나 목적어를 넣고 말할 것 기억하세요. 의욕이 넘치지만 일을 할 때 상대를 당황하게 만드는 말투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맞다, 맞다, 쟤는요.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지시를 하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입니다. 일의 흐름과 관계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업무를 보고하고 공유하는 식인데요. 정리해서 물으면 될 사안도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씩 연락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급한 연락이 있어서 계속 연락을 취하는 게 아니라요, 본인이 생각이 나는 대로 일의 두서와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상대에게 연락을 하는 커뮤니케이션 습관을 말합니다. 이런 스타일이 상사로 있을 경우 직원들이 피말리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한 번에 말하면 될 일입니다. 오늘 회의 5시로 바뀌어서 공지 부탁해요. 그리고 회의실도 A에서 B가 돼서 함께 공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회의 전에 자료 세부만 프린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씩 1시간 간격으로 생각날 때마다 연락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회의가 5시로 바뀌어서 공지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맞다. 그리고 회의실이 B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공지해 주시고요. 이미 공지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전에 자료 세부만 프린트 해주세요. 지시하는 사람은 생각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던 업무를 그때그때 중단하고 다시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일에 몰입인데요. 한참 몰입하던 일이 이런 식으로 자주 흐름이 끊길 경우 업무 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지시뿐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공유하고 보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협업 관계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쉬운 예시로 분식집에서 주문을 해야 돼요. 떡볶이, 순대, 튀김을 주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 못하는 사람의 말투는 이런 식이에요. 떡볶이 하나 주세요. 그리고 순대도 하나 주세요. 맞다. 그리고
튀김도 주시고요. 물론 일이 급한 경우 들어오는 대로 그때그때 주문을 하고 보고나 요청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생각나는 대로 일 처리를 하고 공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시절에 빨리 일 처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소통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일을 잘한다는 건 일을 자주 하고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투입할 때 효율적으로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 내가 이렇게 두서없이 일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지나치게 나 위주의 소통이 아닌 상대의 시간과 타이밍을 배려해 정리해 공유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일 못하는데 잘하는 줄 아는 사람의 말투. 세 번째입니다. 3. 까라면 까, 채. 까라면 까, 하라면 해 식의 말투인데요. 이런 말투의 문제는요. 지시나 공유에 왜, why가 없다는 점입니다. 왜가 없기 때문에 일의 방향성을 잃기가 쉽죠. 일의 목적이 틀어지고 일을 위한 일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까라면 까체에는요. 크게 두 가지 말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가 없는 지시체. 두 번째, 왜가 없는 무조건 수용체. 첫 번째, 왜가 없는 지시체는요. 업무를 지시할 때 무슨 이유로 하는지 없이 무조건 시키고 보는 식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팀은 부먹만 하기로 해요. 어떤가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압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 일도 마찬가지죠. 하던 업무 잠깐 멈추고 이거부터 할래요? 네? 무슨 업무인가요? 아, 이게 더 중요해서 그래요. 오늘 오후까지 좀 부탁해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설명을 하고 정확한 왜, why가 없다면요. 팀원들의 업무 의욕이 떨어집니다. 또 다른 까라면까 이번엔 반대 상황입니다. 무조건 수용체. 지시에 이유를 묻지 않고 대답을 아주 잘합니다. 일단 네를 하죠. 상명하복식의 무조건적인 네를 어떤 조직 문화에 따라서는 좋아할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요. 1번과 마찬가지로 이유를 묻지 않고 일단 하다 보면 업무의 목적성이나 방향성을 잃고 잘못된 길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왜가 없이 수동적으로 일 처리를 했기 때문인데요. 업무의 주체성을 가지고 적어도 왜인지를 알고 가야 방향키를 잡고 제대로 항해할 수 있겠죠. 일 못하는데 잘하는 줄 아는 사람의 말투 마지막입니다. 4. 느낌 알지? 채. 느낌 알지? 아니요. 몰라요. 네, 상대는 모릅니다. 연차가 비슷하거나 업무 수준이 비슷하지 않다면요. 모호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결과물이 일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려하면서도 심플하게 해주세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그림이 화려하면서도 심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 그림이 화려하면서 심플하다고 느낄 수 있죠. 느낌에 대한 묘사, 정확하지 않은 표현은요. 각각 다른 해석을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바로 사람마다 언어나 개념에 대해서 다르게 받아들이는 특성, 언어의 임의성 때문인데요. 따라서 정확한 소통으로 확실한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하는지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폰트는 무채색으로 배경은 노란색 톤으로 3주 이내로 완성해 주실 수 있나요? 처럼 말하면 명확한 소통이 가능해지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일 못하는데 일을 잘하는 줄 아는 사람, 주변을 혼돈의 카오스로 빠뜨리는 말투의 특징을 통해 직장에서 흔히 겪는 소통 오류를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1. 말이 짧다. 채. 2. 아 맞다. 채. 3. 까라면 까. 채. 4. 느낌 알지? 채 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말투를 사용하셨다면요.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상사나 함께 일하는 동료가 이런 소통 방식으로 말을 한다면요. 조용히 이 영상의 링크를 보내주세요. 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울 경우에 역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내가 질문을 해서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냥 넘어가는 대신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거죠. 가끔 대충 말해놓고 질문을 하면 짜증을 내거나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분들은 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에게 그런 식일 겁니다.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더 정확한 소통으로 발전해 더 잘 되는 것이 최고의 복수인 거 아시죠?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응원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